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해왔던 식단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 사이에 몇 번의 식단 변화를 거쳤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저는 총 8kg 정도를 감량을 했어요. 그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에너지바를 하나 먹었고, 점심시간에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 퇴근하기 전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간식 겸 저녁으로 요거트랑 견과류, 그리고 아몬드 브리즈 하나를 먹었어요. 점심 식사를 제외한 아침이랑 저녁 식단은 이 정도면 다음 식사까지 버틸 수 있겠다. 혹은 이 정도는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먹는 게 준비하기가 편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했어요. 저녁을 회사에서 먹었던 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회사에서 먹고 이까지 다 닦은 다음에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 식으로 했었어요. 아침으로 먹었던 에너지바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바였는데 이게 저한테 간이 좀 세게 느껴졌는지 이걸 먹을 때면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에너지바 하나 먹을 때 거의 300ml 정도의 물은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배도 같이 차서 포만감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다양한 에너지바를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부드러운 거는 식사 같지가 않고 과자 같아서 간식처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적당히 달고 좀 바삭바삭해서 씹는 맛이 있는 노브랜드 바가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바다 보니까 그냥 출근할 때 하나 챙기고 가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집에 여러 개 사놨다가 주말에 입이 심심해서 하나씩 먹었다가 막 몇 개씩 먹게 되고 그러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나서는 이렇게 3끼씩 쪼개서 먹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은 뭐 먹기도 힘들고 음식 생각이 나지도 않는데 집에 계속 있거나 제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절하는 경우에는 식사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도 하고 좀 우왕좌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끼 먹을 양을 2끼로 나눠서 먹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떼 한 잔이랑 견과류를 먹고 요거트랑 과일을 먹는데 이때 뭐 따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기도 하고 가끔 밥도 먹어요. 그리고 3, 4시간 후에 배가 고파지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하되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 좀 배가 고파지긴 하는데 참는 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프면 그냥 먹어요. 지켜야 하는 식단이나 식사 시간, 식사량 이런 건 따로 정해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켜야 할 걸 정해두면 강박이 되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번의 식단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1일 1식을 한 달 동안 한 적도 있었고 중간에 아르바이트 하는 데가 바뀌면서 식단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맞는 식단도 환경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식단을 꽤 유지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변화가 생기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저염식 혹은 다이어트식과 일반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하루에 한 끼만. 처음에는 다음날 뭐 먹지? 하는 생각에 미친 듯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냥 먹고 싶은 게 없는 날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딱히 없는 날, 어차피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왜 먹고 싶은 걸 다 드시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이어트식만 먹으면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일반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욕을 자꾸 억제하다 보면은 어느 날에 폭식으로 터지는 날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염식을 하다가 일반식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나트륨 때문에 몸에 수분이 더 저장이 되면서 몸이 더 붓게 돼요. 그러면 다음날 몸무게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왜 먹었지? 살쪘어. 이런 생각 때문에 자책하고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염식만 먹으면서 살을 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치팅데이를 3주에 한 번씩 가졌는데 이게 나를 잡는 거잖아요. 이날 먹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입에서 침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체한 거죠. 그 정도로 많이 먹어서 어느 날에는 이틀인가 하루 만에 몸무게가 5kg가 불었던 적도 있었어요. 물론 몸이 부어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일반식을 한번 하게 되면 몸무게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절제가 안 되니까 그때 10kg 정도를 감량한 상태였는데 이 몸무게가 내 몸무게 같지가 않고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면 일반식을 한 끼만 먹어도 2, 3kg씩 불어날 걸 아니까 다이어트식을 먹는 것에 강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참으면 또 폭식하고, 근데 지금은 일반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니까 불안한 것도 없고 안정감이 느껴져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저염식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감량이 됐거든요. 브이로그에서 하루는 제가 저녁에 닭강정을 좀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몸무게가 똑같았어요. 이렇게 일반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면 하루 좀 많이 먹었다고 몸무게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초콜릿이랑 피자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은 뚱뚱할까요? 그건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얼만큼 먹었는지가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에 초콜릿 한 조각, 피자 한 입을 먹었어요. 그럼 살이 찔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몸무게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과는 별개이지만요. 오히려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식욕을 억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비정상적으로 혹은 불필요하게 음식을 찾았던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식사량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식욕이 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억지로 드시고 계시는 그 닭가슴살 샐러드를 던져버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러 가세요. 대신 하루 한 끼만 드시는데 양은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되는데 앞으로 점점 줄여가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량 줄이는 팁이 있는데 다음에 또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